자, 오늘은 회전체 관련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어떤 회전축 L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그리시오. 자, 그림을 보시면 주어진 평면 도형은 사다리꼴이네요. 자, 사다리꼴을 회전축으로 1회전시킨다. 기본적으로 원뿔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뿔대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저 평면 도형은 회전축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요 떨어져 있는 요 거리를 요 회전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요 원뿔대 안에 요렇게 생긴 원 기둥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자, 요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원 기둥이 요 원뿔대 안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 형태. 자, 여기는 우리가 점선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회전축을 표현하면 여기가 회전축 L이 될 거고, 회전축으로부터 안에 있는 원기둥까지의 거리, 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요 아이가 회전축으로부터 요 평면 도형까지 떨어져 있는 요 거리랑 서로 같게 되겠죠. 요 그림을 충분히 여러분들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71번을 보도록 하죠. 원뿔대가 주어졌는데 이 원뿔대를 어떤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우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원뿔대의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요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단면이 만들어지겠네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저는 원 모양의 단면이 나온다라고 했죠. 모든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평면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생긴 단면이 생기겠지요.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것들은 지워보시고 요런 단면이 생기지 않을까요? 요렇게 생긴 단면. 요런 평면으로 자르면 4번과 같은 단면이 나올 겁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원뿔대를 약간 비스듬한 요런 평면으로 만약 잘란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타원 모양의 단면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 공간을 상상하시면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요런 파란색 모양의 타원 모양의 단면이 생길 것이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뿔대에서 나올 수 있는 단면은 아니고 원뿔에서 나올 수 있는 단면이긴 해요. 원뿔을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 요 3번과 같은 단면이 나올 것이다. 원뿔대에서 요 3번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원뿔의 회전축은 여기입니다. 여기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요런 단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3번 같은 이등변 삼각형. 반지름이 9cm, 지름은 18cm, 높이는 1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시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73번 보도록 하죠.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옳은 것을 모두 구하시오.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1번, 9의 단면은 원이다. 그렇죠. 9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든 회전축을 포함하든 어떤 평면으로 9를 자르더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되기 때문에 1번은 참입니다. 회전체의 모든 단면은 서로 합동이다. 그렇지 않죠. 회전체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렸을 때 생기는 모든 단면은 서로 합동이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서로 합동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단면은 원이 되지만 그 원의 크기는 그 자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합동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기둥의 단면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지만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은 직사각형이다. 그런 멘트가 들어가야지만 3번이 맞겠죠.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아이는 원이 됩니다. 3번도 틀렸고, 원뿔의 단면은 원이다. 이 아이도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은 원이다. 그렇게 해야지 맞죠. 3번, 4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전축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지만 직사각형이 될지 원이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5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그러면 그 잘린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선대칭 도형이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 합동이라는 단어, 선대칭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한 바퀴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라고 한다. 자, 맞습니다. 요 회전체의 정의, 원볼, 원기둥,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그렇죠. 우리가 회전체의 종류 중에 원볼, 원기둥, 구, 그 회전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키면 요 세 가지 입체 도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보시죠.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라고 했네요. 그때 그 단면은 항상 합동인 원이 된다. 단면은 항상 원이 되긴 하지만 합동은 되지 않겠죠. 자, 만약에 그 회전체가 원기둥이라면 원기둥은 밑면이 서로 합동인 원이기 때문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모든 단면은 합동인 원이 되겠지만 원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원뿔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의 크기는 그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자, 요 놈들이 각각 원의 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원이긴 원이지만 합동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8번도 틀렸습니다. 74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우선은 돌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요런 입체 도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생긴 단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쵸? 직각삼각형 두 개입니다. 자, 여기도 반드시 직각이 되겠죠. 자, 밑변의 길이가 6, 높이가 8. 이런 직각삼각형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단면의 넓이 여러분들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 중 가장 긴 반지름의 길이. 자, 여기 이렇게 그렸죠. 처음 입체 도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은 이 부분이 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가장 크게 생기는 원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긴 반지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수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따로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9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cm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cm. 자, 여기는 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아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의 반지름, 수직으로 표현해보죠. 자, 우리는 요 삼각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겁니다. 우선은 요 6이 밑변, 요 8이 높이. 자, 요 관점으로 요 직각삼각형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넓이는 2분의 1, 6 곱하기 8.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요 직각삼각형을 요 10을 밑변으로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선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요 r이 요 삼각형의 새로운 높이가 되는 겁니다. 요 10을 밑변으로 한다면. 자, 맞죠? 2분의 1. 자, 밑변이 10이죠. 그 다음에 높이를 r로 할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그 다음에 10을 밑변, 요 r을 높이로. 자, 요렇게 바라보든 요렇게 바라보든 동일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r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같은 삼각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기.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쁜 글씨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5번 보도록 하죠. 다음 원뿔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그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꽤 어렵습니다. 자, 우선은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뿔을 전개했을 때 그 옆면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원뿔의 밑면이 이렇게 부채꼴에 붙어 있습니다. 자, 모선의 길이가 10cm, 요 부채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10cm가 되는 거예요.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 자, 여기 있는 요 원의 요 반지름의 길이가 또 5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요 r이 5기 때문에 10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10파이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10cm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게 되는 거예요. 곧 요 호의 길이가 10파이가 된다라는 사실. 자, 맞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자, 여기를 x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요 중심각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를 우리가 10파이로 구했어요. 그러면 요 중심각과
이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 큰 원의 반지름은 10cm입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자 2파이 r이 자 10cm예요. 자, 요 중에서 자 중심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x도 곧 360분의 x를 했을 때 그 길이가 뭐가 되더라? 자 10파이가 되더라.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20파이 자 넘어가시면 x 자 3로 나눴을 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x는 360을 곱하면 180. 자,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림은 이 부채꼴이 반원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호의 길이가 10파이, 이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큰 원의 둘레가 20파이이기 때문에 파이 중에 차지하고 있는 호의 길이가 10파이, 딱 절반, 중심각이 180도라는 것 우리가 바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75번은 우리가 나중에 입체 도형의 겉넓이 구하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회전체 그렇게 내용적으로 많이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주어진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을 때 어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지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자,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 회전체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